대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는 작년에는 모두에서 몇 문제가 나왔냐면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세 문제에다가요, 이제 그 무효하고 무권한자의 처분에 이렇게 합하면 사실은 세 문제라기보다는 한 네 문제에 가까운 문제가 대리에서 나온 것이에요. 그래서 대리는 내용 보면 내용은 참 많은 것 같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부분에 비하면은 사실 이해하거나 이런 데는 어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파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항상요, 목차를 잘 보셔야 돼요. 이런 강의 노트 한번 봐봐요. 강의 노트 보시면 거기 38쪽을 보시면 대리 및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오른쪽에 대리권 이렇게 나와 있나요? 그 대리권 보면 대리권의 발생, 변경, 소멸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여러분요, 기본서의 순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이 지금 발생, 변경, 소멸하고 돼 있는 거잖아요. 이걸 먼저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책의 내용을 봐야 돼요. 첫 번째는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여러분 42페이지 한번 보셔요. 42페이지에 보시면 대리행위라고 해서 맨 위에 그림이 있잖아요. 그림 나와 있어요? 이 그림하고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해요. 물론 이제 무권대리 가면 또 무권대리 그림이 또 중요하죠. 그런데 실제로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요 42쪽하고 38쪽에 있는 그 그림을요 먼저 암기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대리의 전체적인 어떤 목차를 나타내는 것이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시면 이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잖아요. 그래서 갑이 있고 여기 을이 있으면 갑과 을이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요 뭐라 한다? 이것을 법률행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먼저 성립요건하고요, 그 다음에 효력요건 이렇게 있죠. 효력요건에는요 일반적 효력요건,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를 공부를 했죠, 지난 시간에요. 먼저 이제 당사자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요. 그 다음에 목적 있고 의사표시, 비진입 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여기까지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특별 효력 요건이에요. 이 특별 효력 요건은 모두 5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시험 5가지 더 있기는. 근데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요. 먼저 이제 대리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무관청 허가. 그래서 무효와 취소죠. 그 다음에 그 조건하고요. 기한하고요. 물론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고요. 유언의 효력은 유언자가 사망해야 효력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다 효력 요건이에요. 근데 시험에 나온 것은 이거밖에 안 나오니까요. 그 중에서 이제 법정 대리인의 동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취소권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기 지금 대리권은 여기서 어디에 속하냐? 효력 요건에 속하는 거예요, 대리는요. 그래서 대리권이 없잖아요. 대리권이 없으면 그것은 효력이 없으니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권 대리는 무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먼저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냐면 법률행위잖아요. 대리는 지금 법률행위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는 의사표시를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우리가 불법이죠. 불법행위. 대리인이 상대방과 계약하면서 폭행을 했단 말이죠. 그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행위요. 우리는 사실행위는 뭐가 있죠? 순수사실행위. 이게 또 나오는 거죠. 순수사실행위하고 혼합사실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순수사실행위는 매장물 발견, 주소의 설정, 가공, 발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혼합사실행위는요,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 무주물 선점, 그 다음에 유실물 습득이 있잖아요. 이런 사실행위의 경우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요, 다음 중에서 대리가 인정되는 것, 그래가지고 박스형 문제로 해서 문제가 좀 잘 나왔거든요. 지금 요즘 책은 이제 나오진 않고 있지만 아무튼 사실행위는 대리가 안 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법률행위는 또 어떻게 하냐면 재산상 법률행위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족법상 법률행위가 있는데요. 우리가 가족법은 원칙적으로 상속의 문제라든가 재산분할이나 이런 것은 확정이 됐을 때는 재산법적 색채를 가지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요. 가족법은 친족 상속의 기호죠. 뭐 친족이요, 친족법 있죠. 이것이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요.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재산상 법률행위에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법률행위는 아니지만 뭐가 있냐? 준법률행위가 있잖아요. 이 준법률행위 중에서요. 뭐가 있냐면 여기 의사의 통지하고 관념의 통지가 있어요. 의사의 통지는요. 최고 거절이 있고요. 관념의 통지는 통지, 승인, 승낙이 있잖아요.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온 게 뭐냐면 관념통지에서 채권 양도의 통지. 그 통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관념의 통지로서 준법률행위이지만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도 대리가 허용이 돼요. 이것은 뭐 암기라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이제 구조를요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첫날 뭘 보냐면 사실행위, 준법률행위 뭐 보면은 여기 보면 의사의 통지, 관념의 통지를 뭐라고 한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를 표현행위라 하고 사실은 뭐라고 한다? 비표현행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비표현행위를 사실행위하고 이것을 표현행위, 이 두 가지를 준법률행위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준법률행위는 사실 전체적으로 어디에 속하냐? 법률 사실에 속한단 말이죠. 법률 사실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뭐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이것은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보면 이 대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속한다? 법률 행위에 속한다. 이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죠.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보시면 이제 대리권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은 뭐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요. 을은 갑한테 등기를 가져올 권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법률효과를 기속하고요. 을에게도 법률효과가 바로 기속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대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병하고 원래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갑이 직접 병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는 것이죠. 대리권을 줘가지고 을한테 뭐란다? 너 병하고 계약 좀 하고 올래? 이 말이죠. 그러면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대리인이 되죠. 대리인이 돼가지고 계약을 하죠. 그럼 이 계약을 뭐라고 한다? 이것을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알겠죠? 행위라는 것은 법률행위, 계약을 법률행위죠. 그것을 합해서 대리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대리행위라면 여기서 대리효과. 대리효과는 뭐냐면 대리행위로 인한 법률효과를 대리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누구한테 간다? 본인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내가 계약하면 나한테 권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대리는요, 대리인이 계약하는데 대리인에게 권리가 기속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기속한다. 본인에게. 모든 것이 본인에게 기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리인은 계약을 하긴 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계약하죠? 갑을 위해서. 그래서 이 대리권을 뭐란다? 권한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권한이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뭘 할 수 있냐? 권리하고 권한하고 권능은 다른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알겠죠? 그래서 권한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누굴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계약, 대리행위, 여기는 대리권, 이렇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여기 보시면 먼저요, 항상 기준이 삼면관계라고 해가지고요, 갑하고 을하고 뭐가 있고? 대리권. 을하고 병하고 뭐가 있고? 대리행위. 그 다음에 갑하고 병하고 뭐가 있고? 대리효과. 이것을 세 개를 삼면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삼면관계를 순차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요, 강의 노트 38페이지를 보시면 맨 오른쪽에 보면 대리권이라고 되어 있나요? 대리권 되어 있어요? 이 대리권이 바로 여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여기를.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그 대리권에다가요, 대리권 오른쪽, 맨 오른쪽에 있는 박스 조그만 거 한번 봐봐요. 맨 오른쪽에 박스 조그만 거 보여요? 거기 보면 뭐라 나왔죠? 갑하고 을하고요, 여기 병인데요. 상대방의 병이에요. 알겠죠? 상대방의 병 있죠? 그러면 상대방 병인데 갑하고 을하고를 대리권이에요. 이 대리권을 뭐란다?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을하고 병하고를요, 뭐라고 한다? 병호를 대리행위라고 하고요. 갑하고 병하고를 뭐라고 한다? 대리효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걸 삼면관계라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우리가 뭘 보냐? 갑하고 을하고 보는데 이 갑과 을을 대리권을 뭐라고 한다? 권한이다, 지위다, 자격이다. 이것은 예전에 이런 말이 용어들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작년에요, 세무사 시험에요, 대리권이라는 것은 지위 또는 자격을 의미한다. 이게요, 세무사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한번 보시고요. 자, 지금부터 갑과 지금 누구를 본다? 을 간의 관계를 한번 보기 전에 맨 오른쪽, 맨 위에요, 대리의 적용 범위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 1번 법률행위죠. 재산상 법률행위, 가족법
불법행위 안 된다. 그렇게 됐죠? 사실행위. 사실은 순수죠. 매, 주, 가, 발명 이렇게 돼 있나요? 자, 거기를 매주가 발명 거기로 줄 것이고요. 동그라미 하나하나씩 동그라미 하면 돼요. 알겠죠? 매주가 발명돼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넘어가죠. 혼합은요. 사, 부, 섬, 물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부, 선물 이렇게요. 그럼 거기다가 이런 페이지요. 페이지 6페이지라고 써봐요. 거기다가요. 페이지 6. 그래서 거기 보면 페이지 6페이지를 가면 지금요. 여기요. 사실행위하고 표현행위 두 개를 먹고 2번, 3번요. 2번, 3번은 페이지 나중에 6페이지 가면 나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보시면 돼요. 자, 표현행위는요. 의사의 통지 그렇게 되어 있죠. 의사의 통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최고 거절. 관념의 통지는요. 통지, 승인, 승낙 이것은 대리가 허용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통지는 뭐냐면 통지는 써봐 그 통지 동그라미하고 채권 양도의 통지 이렇게 채권 양도의 통지 이렇게 그것은 대리가 허용이 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사자라고 되어 있나요? 사자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대리하고의 관계에서 약간 봐야 되는데요. 여기 한번 봐봐요. 자, 대리는요. 대리인이 지금 뭐라죠? 계약을 하죠. 그러면 모든 법률가는 누구한테 가죠? 본인한테 가죠. 본인요. 그러니까 대리인은 책임을 져야 안 져요? 안 지죠. 그래서 대리인은요.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행위 능력자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대리인이 계약을 해요. 그럼 계약은 뭐죠?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뭐죠? 뭐가 있어야 돼? 의사표시죠. 그래서요. 여기서 뭐라냐? 대리인이 계약 법률행위 의사표시죠.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요. 이 결정하는데 의사표시에 흠결이 있죠. 의사표시에 흠결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대리인이 아닐까요? 그런데 본인은요. 법률 효과만 기소하죠. 그래서 본인은요. 뭐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이렇게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맨 오른쪽이요. 박스 조그만 박스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대리인 거기다 쓰란 말이죠. 대리인은 행위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다. 행위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의사표시. 의사표시 결정을 누가 하냐? 대리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 됐죠? 그 다음에요. 이 의사표시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 대리인. 아시겠죠? 대리인. 그 다음에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요? 본인은 뭐가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만 있으면 돼요. 본인은 권리 능력만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사자를 한번 볼까요? 대리하고 비스무리한 게 사자가 있어요. 사자. 사자는 뭐냐면 심부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자는요, 본인이 있죠. 이 본인이요, 먼저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자, 2번요, 의사와 표시를 결정을 해요. 그래서 사자의 경우는 본인이 의사와 표시를 결정하기 때문에, 의사 표시를 본인이 결정하기 때문에 본인은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행위 능력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의사 표시 하자 있죠, 하자.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해. 이게 바로 사자하고 뭐죠? 대리하고 다른 점이죠. 대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대리인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했다가 이것을 사자한테요. 사자한테 뭐라고 하냐? 이것을 전달기관이요. 전달해라. 그걸 전달기관으로서의 사자. 여기는요, 표시해라.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 이렇게. 사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한다? 갑에게 전달하겠는데요. 여기서 이것을 을에게 전달하죠. 을에게. 갑에게 전달하겠는데 이것을 부도달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도달의 문제이다. 이렇게요. 표시기관, 표시를 잘못했죠. 이걸 뭐란다? 여기서 표시를 잘못하면 이것을 표시상의 착오다. 이렇게. 표시상의 착오다. 그럼요. 여기는 뭐냐면 그야말로요. 편지를 그냥 전달하죠. 이것은 우체국 집배원을 얘기해요. 우체국 집배원. 표시는요. 말을 뭐 하는 사람, 말을 전해주는 사람. 그래서 예전에는요. 요즘은 거의 아예 없어졌죠. 거의 뭐 요즘은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전보 같은 거 치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보를 치면 어떻게 해요? A라는 사람이 등남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문구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분이 막 접수를 여기 받다 보니까요. 전달할 때는 뭐냐면 서거에 대해서 애도로 표합니다. 이렇게 보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보냈을 때 어떡할 것인가. 알겠죠? 그게 이제 표시를 잘못했잖아요. 표시를 잘못했을 때 그것을
착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 전달은 그야말로 우편 봉투에 딱 봉함이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요, 여기는요, 내가 갑이라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말로 하는 거죠. 표시기관은요. 여기 표시기관은 전달기관은 그냥 편지를 그냥 그대로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느 것이 대리하고 유사해 보여요? 어느 것이? 표시기관이 뭐하고 유사해요? 대리와 유사해 보이잖아요. 대리와요. 그래서 이걸 대리와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요, 이 표시기관의 사자가 뭐가 나온다? 표현대리요. 표현대리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표현대리가. 그렇죠? 표현대리가 성립해서 나중에 여러분 보면 사자의 의사표시가 표현대리가 된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때 그 사자는 무슨 사자를 얘기한다? 표시기관으로서의 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행위 능력 필요 없어요. 행위 능력 필요 없고 뭐가 있으면 돼요? 의사 능력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의사 능력 필요 없어요. 알겠죠? 없어도 돼. 여기 몇 살짜리 얘기한다? 여러분 5에서 6세요. 5에서 6세 애들도 보면은 편지 잘 전달해 안 해요? 요즘 여러분요, 그 길거리 가다 보면 조그마한 애들 있잖아요. 말을 또 기억하잖아요. 몇 살이니 물어보면 4살이래요. 그러면 그런 애들 보면 말을 얼추 잘해 안 해요? 잘하죠. 그래서 가가지고 옆집 이모한테 가서 우리 엄마가 놀러라고 전해줘. 그러면 애가 가가지고 손좀 누르고 얘기하잖아요. 기분 나쁘면 뭐라고 얘기하고, 우리 엄마가 절대 오지 말라 했으면 오지 마 이렇게 하고. 알겠죠? 그러니까 걔들은 표시를 잘못한 거예요. 표시를. 아시겠죠? 그러면요, 뭐 엄마가요, 이거 뭐 귤 같은 거 있으면 옆집 이모 갖다 주고 잘 갖다 주고 오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도 사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요, 뭐가 없어도 돼요? 의사 능력이 없어도 돼요. 그런데요, 우리가 대리에서는 행위 능력이 없어도 무슨 능력 꼭 있어야 돼요?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죠? 이게 차이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거기 한번 봐봐. 사자요. 사자 보시면 전달기관에서 사자 돼 있어요. 자, 전달기관에서 사자가 잘못 전달 줄고요. 그러면 부도달 문제예요. 부도달 줄고요. 표시를요, 표시기관이죠. 표시, 맨 끝에 잘못 표시요. 그러면 표시상에 차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옆쪽 하나 더 써요. 표현대리 성립 가능 이렇게요. 표현대리 성립 가능 이렇게. 표시기관. 자, 그 다음에 사자는요, 의사능력이 없어도 돼요. 표현대리 성립한다고 돼 있네요. 본인이 의사표시를 결정을 해요. 하자는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이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거기를 이제 지금부터요, 본격적으로 이제 대리를 보시면, 물론 뭐 여러분 대리를 할 때는요, 왜 어떻게 해서 대리인한테 법률효과가 기소하냐, 뭐 대리행위설 뭐 이런 것이 많은데요. 이런 그것은 쓸데없는 것이고요. 이제 일단 우리가 뭘 보면 되냐? 일단 대리인은 뭐가 있다? 권한이 있다. 그 권한이라는 것은 뭐다? 자기를 위해서다, 타인을 위해서다. 타인에게 법률 효과를 기속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을 권한이다. 이렇게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크게 그림을 보시면요. 갑이 그렇게 병이 있죠? 병이 상대방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이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직접 병하고 계약해야 되는데 자기는 계약을 하지 않고요. 여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대리권을 주죠. 이렇게 대리권. 대리권은 뭐라고요? 권리다, 권능이다, 권한이다. 권한이다. 이 사람은 뭐라고 한다? 대리권을 주면 대리인이 되죠. 그래서 이 대리권은요, 뭐라 한다? 먼저 지금 바로 대리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리권이 뭐를 해야 돼요? 발생을 해야 되죠. 발생할 때요, 이것은 무슨 대리가 있다? 법정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대리요? 임의 대리가 있어요. 그럼 법정 대리는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에 규정돼서 누구죠? 친권자. 친권자는요, 대리나 법에 돼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요, 법원이 선임을 해요. 법원이 이것을 말한다. 우리 여러분 혹시 파산 관제인 기억나요? 파산 관제인, 이런 사람들,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이 말이죠. 파산 관제인. 이것은 법원이 선임을 해요. 이것을 법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을 법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럼 임의대리죠. 임의대리는 뭐냐면 법률 행위요. 이런 우리 학생들이 가장 이제 헷갈려하는 게요, 법률의 규정이란 말하고 법률 행위라고 하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알겠죠? 그러면 법률 행위는 뭐냐면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의사표시가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럼 법률 행위는요, 여기서 뭐가 있다? 단독 행위하고요. 단독 행위하고 뭐가 있다?
계약이 있잖아요. 단독행위 계약이요. 그럼 이 단독행위는 뭐겠냐? 본인의 수권행위가 있어요. 수권행위. 수권행위는 본인 갑이 을한테요 대리권을 수여한, 수권을 말하나 대리권 수여행위예요.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이것을 수권이라고 해요.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리권 수여행위요.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행위,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대리권 수여행위는 누가 한다? 본인이 아니고요. 본인이 단독이죠. 단독이란 말은 일방적 의사표시죠. 그래서 이것을 말한다? 본인의 일방적 의사표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본인이 일방적으로, 그러면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하나죠.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착오에서 취소 사유가 있죠. 미성년자를 취소 사유가 있으면요. 본인이 제한 능력자죠. 제한 능력자면요. 본인만 취소할 수 있어요. 뭘요? 수권행위는. 그래서 수권행위는 나중에 나오는데요.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수권행위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본인이 대리인한테. 그래서 본인만 오직이요. 본인만 취소하고 대리인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수권행위는요. 그 다음에 계약이죠. 계약은 뭐냐면 이런 것이에요. 갑이요. 위임인이에요. 이런 거 혹시 위임장 쓴다는 말 들어봤죠? 위임장이요. 여러분 이제 나중에 이제 중개업을 하다 보면 위임장 같은 것을요 많이 이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위임장은요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란다? 위임장 또는 위임장을 이렇게 주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보면 갑하고 위임 계약이 성립이래요. 계약. 그럼 계약은 의사표시가 몇 개예요? 2개죠. 2개죠. 그럼 만약에 갑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을이 만약에 제한 능력자다. 그럼 뭐 할 수 있어요? 취소. 그래서 여기요. 요즘 최근에요. 여기에서 이제 지문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위임 계약은 갑도 취소하고 을도 취소하고 본인도 취소하고 대리인도 취소해. 그러니까 여기는 위임인인데 왜 갑이 그럼 대리인고 본인이냐? 여기 이 위임을 뭐란다? 원인이 되죠. 이것을 원인된 법률 관계라고 하죠. 여러분 원인이 있어 뭐가 있어요? 결과가 있죠. 결과로서 뭐가 나온다? 그래서 이미 대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미 대리요. 그러면 이미 대리가 되면 수임인을 뭐라 한다? 대리인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임인을 뭐라 한다? 본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위임인이 본인이 되고요. 그러면 수임인이 뭐가 된다? 대리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임장이 원인이 돼서 그래서 우리는요 명확하게 얘기하면 위임장을 주는 것하고 대리권을 주는 것하고서 달라요. 알죠? 그런데 보통은요 위임장을 수여했으면 모두 있는 걸로 봐요.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리권은 꼭 위임장을 줘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뭐를 줘도 되죠? 수권행위. 수권행위가 뭐죠?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 대리권이 뭐죠? 대리권이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권한을 수여하는 행위, 그것을 수권행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권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원인된 법률행위에서 대리권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보통 위임장을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서 위임장 이렇게 쓰죠. 위임장을 써요. 여기다가요 보통 수임인을 써요. 수임인, 대리인을 써. 그다음에 상기인에게 아래 사항을 위임하고 대리 권한을 수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래 이렇게 써가지고 1번 뭐 2번 뭐 이렇게 쓰고 날짜 쓰고 여기다 위임인 이렇게 위임인 누구다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뭐죠? 대리인이고 이 사람이 뭐가 되고 본인이 되는 것이죠. 이해됐죠? 그래서 간단하니까요. 이렇게 위임장을 써가지고 준단 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대리권이 발생하는 것을 임의대리라고. 그런데 임의대리는 보통 임의대로 나오죠. 그런데 임의대로 우리가 이제 사례 문제라 이럴 때는 임의대리란 말을 잘 쓰잖아요. 뭐란다? 갑이 을에게 권한을 수여했다. 권한을 수여했다. 이렇게 하든지 갑이 을에게 위임장을 주고 이렇게 하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이제 임의대리라기보다는 법률이라는 말을 또 자주 써. 두 군데 쓴단 말이에요. 하나는 대리권 소멸하고 하나는요, 이러면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하고 거기에서는 꼭 뭐라고 쓰냐? 법률 행위에 의하여 대리권이 수여됐다. 법률 행위. 그럼 무조건 그건 임의대리예요. 법률의 규정은 법정대리예요. 법률 행위는 임의대리예요. 알겠죠? 이렇게 해서 대리권이 발생하죠. 그럼 그때 이사야 이제 이 을을 누구라고 그래요? 대리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인은 법률의 규정, 법정대리, 그 다음에 법률행위, 임의대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셔요. 거기 한번 보시면 자 대리권 발생이라고 되어 있죠. 자 법정대리, 임의대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법정대리는요 법원이 선임한다 파상관제인, 법률의 규정, 친권자,
그다음 이미절은요 뭐라고 됐다? 법률행위죠. 그렇게 돼 있죠. 단독으로 뭐가 있다? 수권행위. 그다음에 계약으로 뭐가 있다? 위임장이죠. 원인된 위임계약이니까 원인된 법률관계 이렇게. 이것으로부터 뭐가 발생한다? 대리권이 발생을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 수권행위를 보면은 본인은 제한 능력자이므로 수권행위를 말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써요. 대리인은 수권행위 취소 X. 대리인은요 수권행위를 말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대리인은 수권행위를 말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렇게. 누구만 취소한다? 본인만 취소한다. 본인만. 그래서 수권행위 거기 박스에 봐요. 단독 수권행위 박스에 봐. 수권행위 3대 요건이 나왔죠? 3대 요소. 이 3대 요소 암기해야 돼. 먼저 수권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죠? 의사표시. 어디를 보냐면 눈을 맨 위에 오른쪽 발생 봐봐. 노랗게 됐죠? 법률행위. 그럼 의사표시죠? 그 다음에 불요식이에요. 일정한 방식을 유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비출연행위예요. 출연이 아니고 뭐라 한다? 비출연. 이렇게. 비출연행위다. 이렇게. 자, 됐죠? 자, 그 밑에 이제 변경을 한번 봐봐. 여러분, 변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범위가 있고, 남용이 있고, 제한이 있죠. 이걸 알아야 돼. 이 뜻을요, 지금부터 설명을 해요. 그럼 먼저 여러분요, 대리권은 발생했죠? 그러면 대리권이 이제 뭐라 한다? 변경을 하겠네요. 변경. 여기서 변경을 하죠. 대리권이 변경되려면 일정한 대리권의 범위가 있어야 돼.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을 남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 들어오면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을 지고요.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나면 누가 책임지죠?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남용은요,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그럼 대리권의 범위 안, 그러면 무조건 본인이 책임을 지거든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해도 본인이 책임을 져요. 그러니까 대리권을 남용하면은 본인이 손해니까요. 대리권을 뭘 한다? 제한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순서로요, 대리권의 범위와 대리권의 남용과 제한 이렇게 순서적으로 가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보시면요.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잖아요. 대리권을 줬다고 해서 대리인이 병하고 만나서 자기 멋대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 대리권에 의해서 뭘 한다? 이 갑이요. 예를 들어서 뭐 저당 잡고 돈 1억을 빌려오라. 이것을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범위. 대리권을 주고 범위를 정해야죠. 그러면 을이 이제 병하고 만나서 돈 얼마 빌린다? 1억을 빌리죠. 1억을 빌리면 그건 대리권의 범위 아니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2억을 빌리죠. 그러면 1억은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1억은 누가 책임져? 대리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대리권의 범위를 정해야 어느 범위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는가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 대리권의 범위를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분명한 경우가 있고요.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어요. 이 불분명하다는 말은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주면서 뭐라 하냐? 야, 너 내 대리인 좀 될래? 그래서 대리인이 응 알았어 이렇게. 그럼 뭐 할까? 이렇게 하니까 좀 기다려 나중에 알려줄게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 됐는데 범위는 나중에 알려준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면 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뭔가 이 말이죠. 아직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은 뭐냐? 118조예요. 그래서 그건 보존행위를 보존행위. 그 다음에 성질이 변하지 않아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뭘 한다? 이용과 계량. 자, 지금부터요. 자, 설명을 먼저 보존부터 설명을 해요. 보존행위는 거기 한번 봐봐요. 맨 밑에 범위에서 맨 밑에 불분명이라고 돼 있나요? 그 불분명 118조가 돼 있죠?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보존행위죠. 보존행위는 뭐라고 하냐? 본인의 뭐 없이 승낙 없이. 그건 제가 쓴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행위라는 것은 제한 없이 할 수 있는데 시험에는 뭐라고 나오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OX, X. 이건 보존행위는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승낙을 요하지 않아. 아시겠죠? 그래서 보존행위는 미등기 부동산의 보존 등기, 소멸시효를 받는 거 중단을 시키는 거. 그 다음에 가옥을 받는 거 수선하고, 부패한 음식물을 뭐라는 거 처분하고,
이런 것은 보존이죠. 이런 것들 할 때는 제한 없이 본인이, 대리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는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성질이 변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뭐란다? 이용과 계량이죠. 여기 봐요. 그러면 여기서 이용은 뭐고 계량, 이걸 아직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알겠죠? 이용이 뭐고 계량인 거다. 이것은 보존행위는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 보존행위가 아닌 것. 보존행위가 아닌 것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도 이용행위가 뭐냐, 계량이 뭐냐, 이것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런데 지금부터 봐봐요. 이용이라고 하는 것은 뭐고 계량이라고 하면, 계량은 뭐냐면 현재보다 좋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요, 본인 갑이요, 이 병이라는 사람한테 돈을 1억을 빌려주면서 무이자로 빌렸어. 무이자로. 그런데 이것을요, 이 을한테 맡긴 을한테. 그래서 이 을이 대리인이요, 병한테 오늘부터 무이자 말고 이자 주세요. 이자. 그럼 무이자가 좋아요, 이자가 좋아요? 그것을 계량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량은 항상 얘기하잖아요. 초과 지붕을 기와 지붕으로 바꾼다. 그걸 뭐라 하나? 지붕 계량이라고 하잖아요. 계량. 더 좋아진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용 뭐죠? 이용은요, 이거 보면 갑이 을한테요, 돈을요, 1억을 맡겼어. 1억을. 그냥 맡겼어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뭐예요? 병한테 돈을 빌려줘가지고 이자부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부로 대여하면 좋잖아요. 그 돈을 그대로요. 돈을 그대로 이자를 받으면서 빌려주면 이자가 증식이 되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이것을 이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1억을 맡겼는데 1억을 빌려줬잖아요. 근데 뭐를 오해하면 안 되냐면, 이거요, 갑이요, 을한테요, 예금 증서, 예금 통장요, 1억을 맡겼어요. 1억을요. 그런데 을이요, 이것을 인출해가지고 이것을 병한테 이자부로 빌렸어요. 이자부로 빌려줘. 이자부 대여를 했어요. 그러면 똑같이 이자부 대여하고 똑같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여기는 돈 1억을 그대로 빌려준 거잖아요. 여기는요, 예금으로 된 걸 인출을 했잖아요. 그럼 예금은 뭐죠? 이건 권리란 말이죠. 인출하면 돈은 뭐죠? 금전은 물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권리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물건으로 바뀌었잖아요. 그걸 뭐라 한다? 성질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바뀌었죠.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돈을 인출을 해서 그것을 이자부로 대여한다거나 로또를 산다거나 주식을 샀더니, 만약에 로또를 사가지고 1등이 되면 그럼 어떻게 돼? 1등 되면? 로또를 샀는데 1등이 됐어. 로또 샀는데 1등 됐죠? 그럼 뭐가 문제가 되냐면, 우리는요, 이렇게 로또를 사고 1등 되면 이거는 대리권의 범위 자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예금을 인출한과 동시에 뭐죠? 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 거죠. 벗어나. 알겠죠? 그러니까 벗어나니까요, 이것은 대리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럼 대리인 책임을 지니까요, 그것은 대리인이 자기가 그 돈을 인출해가지고, 10,000원을 인출해가지고 그 돈으로 주식을 샀으면 그건 누구 거예요? 그건 대리인 자신의 것인 거예요. 알겠죠? 그럼 10,000원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 되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것은, 시험이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와. 지금 여기 봐봐요. 여기 보면 118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는 경우 보존 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 보존과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용 계량 행위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대리의 권한을 정하지 않는 경우 보존 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돼, 안 돼요? 보존 행위 그러면 안 돼. 알겠죠? 만 쓰려면 보존 행위와 이용 계량 행위만, 그래야 다 얘기할 때는 만. 그런데 만약에요, 여기 보존 행위 하나만 얘기할 때 뭐라 그래요?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보존 행위를 할 수 있다.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시험 문제침을 자세히 보면 뭐라고 나온다?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런데 이용 계량 행위만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왜요?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했을 때 만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뿐만 아니고, 여러분요, 우리가 비진표 107조랑 단서요. 107조랑 단서에 보면 뭐라 나왔죠? 상대방이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우리가 제3자의 사기항목 110조 제2항은요, 뭐라고 되어 있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에서 제3자가 사기나 강박을 할 때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뭐랬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뭐하여? 하나여, 이렇게.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도 알았거나 알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때 어떻게 가요?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돼, 안 돼? 알았을 경우에 하나요? 돼, 안 돼? 안 된다고요?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요? 두 개지. 알겠죠? 두 개. 이런 경우에 항상 시험 뭐라고 나온다? 비진이는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무효다. 알았을 경우에 하나여 취소할 수 있다. OX, X. 항상 이게 정답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제 뭐 하나여, 만 이런 말들이 거의 잘 법에는 잘 나오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서 나오냐?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하고 그 다음에 여기 107조, 107조, 110조. 자, 그 밑에 한번 봐봐요. 밑에 한번 보시면 자, 거기 대리권의 범위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돼 있죠? 이용계량. 그래서 뭐라고 나왔다? 예금 인출하여 대여 X, 대여 줄과 X. 주식 사는 거 안 돼요. 거기다 써 주식에 동그라미 하고요. 대박 나도 X, 대박 나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요, 주식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은 경우는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주식으로 많은 이익 필요 없어요. 쪽박 나도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안 돼. 뭐 때문에요? 이미 예금을 인출한과 동시에 지금 뭐가 바뀌었어요? 성질. 자, 그 다음에요, 뭐라 나왔죠? 무슨 변경? 형질 변경이라 돼 있죠? 여러분, 형질 변경은 뭐예요? 임야를 뭐로 바꿨다? 대지로. 돼, 안 돼?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용과 계량을 묶어서 무슨 행위를 한다? 관리행위죠. 관리행위죠. 그래서 이 관리행위를 뭐라고 한다? 그것을 임대차다. 그래서 임대차는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먼저 여기요, 불분명이니까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불분명이다 밑에 하나 더 써봐요. 자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만,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거 쓰려면 너무 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용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알겠죠? 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 또 써. 밑에다 또 하나 써.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X.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만 할 수 있다. 그래야지 보존행위만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아시겠죠? 자, 바로 그 위에. 자, 명확하다 이렇게 돼 있나요? 이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암기하면 돼요. 자, 이제 구조로 봐봐요. 불분명할 때는 뭘 할 수 있다고? 보존행위와 뭐가 백되지 않아야 돼?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계량행위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명하다. 대리권 범위가 명확하다 이 말이죠. 범위 안. 이런 범위 안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 범위 밖은 누가 책임져요? 대리인이죠. 그럼 자, 여기 봐봐요. 범위 밖은요, 극과 극이에요. 이것만 딱 알면 돼. 그러면 꼭 다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극과 극이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명각 체결이나 입찰이나 영수, 수령이죠. 영수나 그다음에 예금요, 매수 이런 대리권이 줬단 말이죠. 그 체결의 반대가 뭐예요? 해제죠. 입찰을 봐오라고 했는데 취하에 동의하고 왔어. 취하. 영수 돈 좀 받아오라고 했는데 가서 면제하고 왔어. 면제. 돈 갚지 말라고. 예금 좀 하고 오라 했더니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처분하고 왔어. 처분. 예금을 처분하고 왔어. 예금 하고 오라 했더니. 집을 사오라 했더니 인간이 가서 매도하고 왔어. 매도. 산 걸 다시 팔고 왔어. 처분하고 왔어. 알겠죠? 이런 것들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된다. 알겠죠? 이런 것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본인의 뭐가 있어야 돼? 특별수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다 팔리니까요. 이걸 암기하려고 하지 마. 암기해야 돼. 암기하는데 어떻게 하냐? 극과 극이다. 그걸 이해를 해야 돼. 먼저 해제 봐봐. 해제. 체결 해제죠. 거기다 별 안에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와. 매매계약의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할 권한이 없다 이 말이죠. 매도 처분 매수 안 되고, 예금 대출 처분 안 되고, 입찰 취하에 동의 안 되고, 영수 면제 안 되고, 판결금을 수령하고라 했죠. 판결금 수령금이냐면 우리가 변호사한테 이제 소송을 맡기면 내가 승소를 하잖아요. 그럼 변호사 비용하고 이렇게 다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놈의 변호사가 가서 소송 비용을 포기하고 왔어. 이 인간 용서가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이것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안 되는데 뭐가 있으면 된다? 본인의 뭐가 있으면 특별수권이 써봐. 그래 옆에다 좀 더. 본인의 특별수권이 있으면 가능. 특별수권이 있으면 뭐하다? 가능하다 이렇게. 알겠죠? 특별수권이 있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자, 됐나요? 자, 그 다음 그 위에 이제 봐봐요. 여기는 여러분요, 그냥 암기예요. 알겠죠? 암기. 어떻게 한다고? 극과 극이다. 자, 이건 그냥 보고 해봐. 체결의 반대로 뭐라고? 해제. 그냥 이봐. 입차로 반대로 뭐? 취약. 영수 받아와라. 면제. 이금은 담보로 대출. 대출 처분. 미수는 매도. 알겠죠? 이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근데 뭐가 있으면 돼? 특별수권.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냥 범위 아니죠. 범위 하는 간단해요. 이건 거기서 우리가 임의 대리권이 있고요. 임의 대리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이 있고요. 체결은 뭐가 안 된다고 그랬죠? 해지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체결과 이행. 계약 체결뿐만 아니라 이행까지 하거라. 포괄 수권이 이행까지 하고 가라. 알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보시면, 여기요. 내가 지금 안 했는데, 여기 임의 대리라고 돼 있죠? 임의 대리 돼 있죠? 자, 여기 봐.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대리인이죠. 갑이 그한테 대리권을 주죠. 그럼 이 사람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이걸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받는 것은 무슨 대리라고 한다?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수동대리.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 지금 있죠? 있으면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유권대리. 없으면 무슨 대리라고 그래요? 무권대리. 그래서 대리는 기본적으로 6가지가 있어요. 발생 원인에 따른 법정대리, 임의대리. 의사표시의 방향에 따라서 능동대리, 수동대리. 대리권 유무에 따라서 유권대리, 무권대리 이렇게 모두 6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보시면 여기서 간단하죠? 임의 대리권, 대리권을 주면은 그럼 대리는 상대방한테 말만 해야 돼요? 상대방의 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봐봐 가게. 거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자요, 우리 보면 임의 대리 세 번째 봐봐. 세 번째. 임의 대리는 무슨 대리권을 포함한다? 수령 대리권 이렇게. 내가 말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내가 그걸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받아야 되죠. 그것을 수령 대리권이다 이렇게. 지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다. 범위 안 그걸 보고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밑에 거 하나 더 하죠. 소송상의 화해하고 포기라고 돼 있죠. 이건 우리 시험에 나온 것이 아니고 사법시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지만 봐봐요. 우리가요. 소송 뭐라고 했냐 이 사람이요. 소송하다가 안 되겠으면 화해하든지 화해. 알겠죠? 뭐라든지 포기하든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화해를 하려고 해도 되고 포기해도 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인간이 가서 진짜 포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아니다 바뀌다? 아니죠. 그래서 봐봐요. 그래서 보면 소송을 뭐 했다? 포기했다. 그건 된다 이 말이죠. 왜? 화해나 포기해도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 가서 포기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것은 맨 위에 체결과 체결 플러스 이행에 관한 포괄 수권이죠. 그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 두 가지를 묶어서 별 하나 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알겠죠? 무조건 여기서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의 범위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기서 한 지문 하나는 무조건 나오니까. 자, 여기서 뭐라고 한다? 계약을 체결하라고 했으면 체결만 하는 것이 아니고 뭘 할 수 있어요? 중도금하고 뭐를요? 잔금할 수 있다. 수령할 수 있다. 여러분 잘 봐. 중도금, 잔금. 이행은요? 이행은 뭐죠? 등기까지 하고 하라. 그러니까 봐. 잘 봐. 체결하면은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죠. 그렇잖아요. 체결. 이행까지 하고 하라. 뭐까지 하고 하라? 등기까지. 등기하려면 뭘 받아야 돼? 잔금하고 등기는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다? 잔금, 지급, 기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봐봐. 체결과 이행 그러면 여러분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하고 그 다음에 잔금, 지급기를 뭐 할 수 있다? 연기해 줄 수 있다. 왜요? 이행이라는 것은 등기를 해주고 와라 이 말이죠. 그런데 등기하고 잔금은 무슨 관계예요? 동시이행이다. 자, 그럼 봐 이제 다시 여기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이 중도금과 잔금을 수령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기 이제 본인 갑이 있고 병이 있고 대리인이 있죠. 그런데 이 사람한테 집 팔아달라고 했더니 계약을 해야 했더니 이 사람이 계약을 했어. 1번 계약했어. 계약을 하니까 2번으로 뭘 주죠? 계약금을 줄 거 아니에요. 3번으로 뭘 주죠? 중도금을 줄 거 아니에요. 4번으로 뭘 주고? 잔금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는 이 병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이나 잔금은 주로 누구한테 주죠? 본인 통장에 주로 입금하죠. 그런데 이 사람이요. 대리인 통장에다 입금했다 이 말. 이것도 대리인 통장이다. 그래도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리인이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한테 줘야 되잖아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안 줘도 이미 이 병은 대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요. 잔금을 대리인한테 주고 등기는 갑한테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우리가 대리인한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줘도 대리권의 범위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마치 이 돈을 누구한테 준 것과 똑같아요?
본인한테 준 것과 똑같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은 대리인한테 잔금을 주고 본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거기요. 이제 여러분요 거기 보면 중도금, 잔금, 수령이라고 되어 있죠? 수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거기다가요 화살표 긋고 써. 뭐라고 쓰냐면 여기요 상대방이 대리인에게 잔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이걸 대리권의 범위라고 해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 말은 대리인한테 잔금을 지급해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는 누구한테 청구한다? 본인한테 청구한다. 본인한테.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본인에게 청구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체결과 이행이죠. 체결과 이행은 뭘 해준다? 잔금 지급기를 연기한다. 자 여기까지 이제 암기해야 돼요. 그런데 봐봐요. 지금 우리가 보면 방금 내가 뭐라고 그랬죠? 대리인한테 돈을 지급하고 대리인이 그것을 본인한테 주든 말든 관계없이 무조건 본인한테 뭐를 청구할 수 있다?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럼 봐봐요. 대리인이 중도금의 잔금을 수령해서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써버려. 대리인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해.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것을 여러분 대리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혹시요 권한을 남용한다는 말 들어봤죠? 권한을 남용한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요 그 허가사항들 있죠. 건축허가요. 허가사항들은 사실 공무원들이 이게 판단해가지고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재량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량행위 그러면은 무조건 기분 나쁘면 무조건 안 해줬어. 군사정권 때는 재량이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러니까요 건축허가로 왔는데 이 사람이요 돈을 적게 주고 나서 나중에요 구청 와서 뭐 다툰다거나 뭐 큰 소리 쳐가지고요 내가 그때 돈 얼마 줬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걔는 이제 평생 이제 허가 못 받는 거예요. 알겠죠? 무조건 다른 사람 다 해주는데 안 해주는 거 끝까지. 그래도 그것은 옛날에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 재량상이니까. 그런데 이제 행정법이 이렇게 발달이 오면서 뭐냐면 재량상의 0으로 제로로의 수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량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모든 요건이 다 완벽한데 누구는 해주고 똑같은 다 조건을 갖췄는데 누구는 안 해주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 할 때 우리 뭐란다? 재량권 남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 것을요. 재량권을 남용했다. 일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남용이라고 하는 말은 이미 권한을 벗어나면 절대 남용이란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남용은 그 범위 안에서 말을 할 때 남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요. 항상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대리권의 범위 아니잖아요. 대리권의 범위 안 그럼 무조건 누가 책임지죠? 본인이 무조건 책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리인 자신이 사용하는 거 대리권 남용 원칙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 책임을 져. 그러니까요 여기 보면 대리인이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해서 대리인이 사용을 하죠. 그러면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상대방은요 대리인한테 잔금을 지급하고 본인한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알겠죠? 그럼 본인한테는 대리권 남용이 있으면 이익이요 손해요? 손해죠. 그러면 본인의 입장에서는 대리권을 넓혀야 돼요? 좁혀야 돼요? 좁혀야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 대리권의 범위가 있고 범위 안에서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을 하면은 그 남용에 대해서 본인이 대처할 수 있는 것은 대리권을 뭐 하는 것이다? 제한하는 것이다. 그래서 대리권에 뭐가 있다? 범위가 있고 그 다음에 대리권에 남용이 있고 대리권에 제한이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권을 제한하는 거. 그런데 대리권은 남용에 따라서 모든 걸 본인이 책임져.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요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다고 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이런 경우는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진다? 이건 본인 책임 안 져. 여기서 알았거나 알 수 있다를 뭐라 한다? 107조 1항 단서 유추 적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책을 보면서 설명하죠. 자 강의 노트요. 강의 노트 보시면 오른쪽에 대리권의 범위 내라고 지금 되어 있나요? 지금 대리권 범위 내에 되어 있어요. 자 거기 이제 보시면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죠?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인 자기라고 대리인 자기가 대리인 자신 알았죠? 뭐 똑같은 건데 대리인 자신이나 또는요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죠. 그것을 뭐라고 한다? 대리권 남용이다. 원칙은 누가 책임져요? 본인이죠. 상대방이 뭘 했거나
알았거나 알 수 있으면 본인 책임진다 안 진다? 안 지죠. 여기는 뭐냐면 비진이 표시를 유추 적용한다고 되어 있나요? 여러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요 어디를 잠깐 한번 보시냐면요 페이지 거기다 써 거기다가 뭐죠? 비진이 표시 유추 적용 거기다가 페이지 24 페이지 24를 잠깐 와요. 페이지 24 그럼 페이지 24 보면 24페이지 봤어요? 그 박스 밑에 큰 박스 가운데 큰 박스 한번 봐봐요. 페이지 24의 가운데 큰 박스 보셨어요?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오죠? 대리권 남용 그래가지고 찾았어요? 알았거나 알 수 있다.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본인 책임. 대리권 남용 사실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본인 책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 비진이 표시에 관한 규정을 뭐란다? 써 거기다가 규정을 그 안에 가운데다 써. 대리권 남용에 이렇게 대리권 남용에 뭐란다? 유추 적용 이렇게 유추 적용 이렇게 됐죠? 그냥 이 말하고 여기가 똑같아. 그러니까 그러면요 거기에다가 유추 적용 거기다 써. 페이지 38이라고 써. 대리권 남용 거기다 페이지 38이라고 쓰라고 썼어요? 그러면 앞뒤로 가서 이제 연결이 되죠? 됐죠 지금? 오케이. 자 그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것은 봐봐요. 대리권 남용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비진이 표시가 유추 적용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무권 대리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한다?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니까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대리권을 남용했다고 해서 무권 대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다 아니다. 그 말이 중요한 거예요. 대리권 범위 아니. 그래서 무권 대리 X라고 되어 있죠? 그 옆에다 가려고 써.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대리권 여기 페이지요? 페이지 38. 페이지 38이에요. 거기 보면 오른쪽에 대리권 범위 대리권 남용 있죠? 대리권 남용에서 맨 끝에 3번 무권 대리 X라고 되어 있죠? 거기다가 가로역을 닫고 뭐라고 쓰냐면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이렇게 됐죠? 대리권 범위 내의 행위이므로 그것을 대리권 남용이 되어져.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여기서 지금 대리권 남용까지 지금 봤죠? 여기 보시면 자 여기서요 우리가 이제 대리에서는 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고 떠나가지고 양이 많아요. 여러분들 지금 뭐 대리는 딱 보면 알겠지만 뭐 법률의 해석이나 비진이나 통정의 표시에 비하면 사실 이건 이해할 것이 아니잖아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이 정도 말고 뭐를 해야 돼요? 이러면 엉덩이가 좀 무거워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암기를 조금 하셔야 돼요. 그럼 먼저 암기할 때는 뭘 한다? 발생, 변경, 소멸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이 발생에는 법정되는 법률의 규정이니까 이거 시험에 안 나와. 법률의 규정 그 정도 알면 돼요. 그런데 임의대는요 뭐라고? 임의대는 뭐라고? 법률 행위. 법률 행위 뭐가 있어? 단독은 뭐가 있어요? 단독은 뭐가 있어요? 본인의 숙권 행위. 누구만 숙권 행위 한다? 본인. 대리는 숙권 행위를 취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 있죠? 계약. 계약이란 무슨 계약이요? 위임 계약. 위임 계약을 뭐라고 얘기해요? 원인된 법률 관계 이렇게. 자 대리권의 범위죠. 대리권 범위가 분명한 경우하고 불분명이죠. 이런 불분명한 경우는 무엇만 한해서 할 수 있다? 먼저 보존행위,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 계량행위만. 알겠죠? 그럼 보존행위 할 때는 누구의 동의가 필요가 없다? 본인의 승낙의 필요가 없다. 대리권의 범위가요, 범위가 명확한 경우 있죠?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한 경우 중에서 범위 밖에 해당하는 경우는 한 5개 정도가 있죠. 먼저 봐, 해제, 뭐죠? 체결의 반대로 뭐죠? 영수는 뭐다? 영수 받아와라. 면제죠? 입찰은 반대가 취하. 이금은 대출을 받고 처분하는 거. 매수는 매도죠. 알겠죠?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는요, 임의 대리권을 모두 포함한다? 임의 대리권을 모두 포함해? 수령 대리권을 포함한다. 그럼 그건 별로 중요하진 않죠. 두 가지가 중요하죠. 체결 대리권은 뭘 포함한다?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 다시 체결의 대리권은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한다.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수권은 뭐까지? 잔금 지급기를 말할 수 있다. 연기. 그러면 대리권의 범위 안에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하여
자기 자신이나 제3자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 그걸 뭐라 한다?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대리권 범위 안에서. 누가 책임진다? 본인이 책임을 진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할 수 있다? 몇 조? 107조. 비진위 표시를 유추 적용. 그래서 우리가 대리권 남용에는 몇 조가 적용된다? 비진위 표시. 그래서 여러분, 대리권의 범위는 명확하다.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하다. 불분명하면 몇 조가 적용된다? 118조. 대리권 남용은 몇 조가? 107조 1항 단서. 이렇게. 이제 대리권의 제한을 봐요. 여기서 이제 대리권의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대리권의 제한은 먼저 뭐가 있냐? 여기 공동 대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자기 계약 쌍방 대리 금지가 있어요. 쌍방 대리 금지. 이게 이제 여러분요, 시험에요, 뭐 지문으로 갖고 나죠. 이걸 119조라고 그러고요. 이것을요, 124조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은 한 장 더 넘기면 나오죠. 그러면 대리권을 제한해서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있고 공동 대리인데, 공동 대리 먼저 봐. 119조 밑에를. 공동 대리 봤나요? 140페이지요. 공동 대리 뭐라고 나왔죠? 대리인이 수인인 때 줄과. 법조문. 수인인 때 각자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각자 본인을 대리. 그렇게 돼 있나요? 각자. 법률 줄고 법률 친권자. 숙권행위 줄고 다른 정한 바가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줄고 그러하지 아니하다 뭐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 말이죠.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그럼 지금 됐나요? 공동으로 대리한다. 야, 여기 이렇게 갑이 있고 이렇게 병이 있잖아요. 여기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죠. 그럼 이것을 뭐란다? 대리인이 몇 명 있다? 수인이 있다. 이렇게 여러 명이죠. 그럼 수인이 있어 무슨 대리 원칙이다? 각자 대리 원칙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거 봐봐요.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얘기한 걸 무슨 대리라고 그랬죠?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무슨 대리? 능동 대리죠. 상대방이 대리인한테 얘기한 걸 수동 대리죠. 그럼 수동 대리는 언제나 무슨 대리요? 각자 대리예요. 능동 대리는 원칙은 무슨 대리다? 각자 대리예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법률의 규정이나 또는요, 숙권행위에 의해서 무슨 대리할 수 있어요? 공동으로 대리할 수 있죠. 공동으로. 그럼 봐봐. 여기 딱 보시면요, 능동 대리는 원칙은 각자죠.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 그냥 원칙이 항상 중요하잖아요.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럼 맞는다 이 말이죠. 왜? 원칙이니까. 그러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그런데 예외 있을 때만 공동이잖아요.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 행위에 의할 때만 공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능동 대리는 각자인데 예외적으로 무슨 대리할 수 있죠? 공동. 그런데요, 수동은 언제나 공동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 수동 대리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을 모두 다 준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여기 공동 대리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거기 보면 수동 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 그렇게 해가지고 뭐라 나왔죠? 수동 대리에는 능동 대리에 관한 법원칙이 어떻게 적용된다? 부분적 거기만 줄고 거기만 줄고 부분적으로 적용된다 이렇게. 자, 능동 대리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다? 각자. 자, 공동 대리는요, 예외적으로 공동 대리죠. 숙권행위나 법률의 규정 위반하면 무슨 대리가 돼? 무권 대리.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공동으로 대리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죠. 한 사람이 대리행위하면은 무슨 대리가 원칙, 무슨 대리가 된다고? 무권 대리. 왜 그래요? 봐봐. 세 사람한테 대리 행위를 하라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1인이었어. 그럼 무슨 대리예요? 세 사람한테 하라고 했더니 한 사람이 있어. 그럼 무슨 대리예요? 아, 무권 대리가 된다고 돼 있죠. 그럼 무권 대리라는 것은 권한이 커졌어요? 줄어들었어요? 세 사람이 같이 하라고 했는데 한 사람이 했어. 그럼 권한이 줄어들었어요? 커졌어요? 세 사람이 같이 하면 이 사람은 33%잖아요. 33%. 그런데 한 사람이 하면 몇 퍼센트 되죠? 100%잖아요. 그러니까 67%가 커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67%는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죠. 그러니까 무권이잖아요. 무권 대리 속에 권한을 넘었어요? 넘지 않았어요? 권한을 넘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표현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요, 공동 대리는 무슨 대리가 된다 위반하면 무권 대리. 그럼 공동 대리할 때 공동 동그라미요?
공동에다 써요. 거기 밑에다가 의사결정 공동 이렇게. 그래서 의사결정 공동이다 이렇게. 표시를 공동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갑의 대리인 A, B, C다 이게 아니고 의사를 결정할 때 공동으로 하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의사를 결정하면 뭐가 된다? 무권 대리가 된다. 아까 얘기했죠. 이러면요.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다 아니다? 아니다. 대리권 남용은 무권 대리다 아니다? 아니다.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공동 대리를 위반하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위에 이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쭉 나와 있죠. 자, 그럼 보셔요. 자, 그림은 여러분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지금부터 자기계약 쌍방 대리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림 다 그려져 있으니까 여기 여러분 이제 우리가요 이 계약서 여러분 계약서를 이제 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학생들이 제일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 자기계약하고요 여기가 쌍방대리요. 첫 계약하는 게 뭐 어려워가지고요. 첫 계약할 때가 촬영 여러분 힘들죠. 그래서 아무리 있잖아요. 중개사무소에서 중개보호존으로 5년, 10년을 근무해도 계약서 쓰라면 못 써요. 왜요? 계약서 쓴 건 옆에서 보기는 했지만 내가 직접 써본 적은 없잖아요. 그 연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건 뭐냐면 그건 책임감이거든요. 책임감. 내가 모든 책임을 진다. 이것하고요, 옆에 있는 거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럼 여러분 옆에 있는 거 보고 그러면 다 강의하겠네요? 안 되잖아요. 왜요? 뭐가 없으니까요? 나는 강의를 해야 될 책임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내가 강의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들으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강의 듣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요, 적당히 어떻게 알아가지고요. 나보다요, 공부 못하게 생기는 애도 합격했으니까요. 나도 적당히 합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집중력이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나중에요, 계약서 같은 것은 그냥 오픈하면요, 이틀 안에 끝나요. 내가 항상 하는 얘기. 그냥 이틀 안에 끝나. 알겠죠? 자, 매도인하고요. 매도인하고 뭐요? 매수인하고요. 매수인하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오픈한 사람들 보면 막 글 써놓은 거 있거든요. 사람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들어오더라. 알겠죠? 왜냐면 무슨 말 해야 되는지 무서워가지고, 알겠죠? 혼자 오픈했는데 말 안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계속 사람이 들어온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다 보면 금방 돼요. 그렇죠? 자, 원칙은요. 이거 병이 있고요. 여기 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죠. 그래서 을하고 병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죠. 그럼 매도인이 갑이죠. 나는요, 갑의 대리인 누구다? 을. 여기는 뭐죠? 병. 자기 계약은 뭐죠? 갑이요, 을한테요, 대리권을 줬어. 너 내 거 좀 팔아줄래? 이렇게. 그랬더니요, 을이요, 자기가 사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사는 거예요. 여기는 뭐라고 한다? 갑의 대리인 누구? 을. 여기는 또 누구? 을. 자기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럼 자기 혼자 계약하니까 본인한테 이익이겠어요? 손해겠어요? 손해죠? 손해가 날 염려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자기 계약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본인한테 손해가 없으면요, 할 수 있어, 없어?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요. 여기 본인한테 해놓은 거 있으면 아버지가요, 아버지가 아들한테요, 아들이요, 17살이에요. 이 아파트를 증여하고 싶어요, 증여. 그러면 증여 계약서를 써야 되겠죠. 증여 계약서를 쓰는데 여기는 증여자가 있고요. 여기는요, 수중자가 이렇게 있잖아요. 수중자. 그건 증여 계약을 써야 되는데요. 아버지는요, 갑이죠. 근데 수중자 얘가 미성년자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한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리하는 거예요. 아들이 을이죠? 아들이 본인이에요. 그래서 을의 법정 대리인 갑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혼자 증여 계약을 한 거죠. 그런데 여기 이 을이 지금 본인이죠. 본인 아들한테는 유리해요, 불리해요? 유리하죠. 그래서 자기 계약이지만 본인한테 유리하니까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하지 말라 이게 아니고 본인한테 손해가 되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한테 이익이 되면요, 해도 돼, 안 돼? 된다. 쌍방대를 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여기요,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요, 미국으로 이민을 가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미국서요, 우리나라로 귀국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은요, 집 하나 팔아달라는 거죠. 집 하나 팔아달라? 이 사람은요, 집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요, 대리권을 주고 서로가요, 두 사람 다. 그럼 당신이 알아서 팔아달라. 알아서 사달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뭐라 쓴다? 나는 갑의 대리인, 병. 여기요, 을의 대리인, 병. 이렇게 혼자서 계약하면은 을이나 갑은 둘 중 한 사람은 손해가 되죠. 이 사람이 병하고 을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갑이 손해고, 갑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으면 을이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기약 상반돼요. 그런데요.
이것이 본인이 승낙하면 돼야 안 돼요? 되죠? 되죠? 알겠죠? 본인의 승낙이나 또는 뭘 할 때요? 채무이행. 여기서 이 조심해야 될 거 채무이행은요. 채무이행은 원칙은 본인 승낙이 없어도 돼요. 본인 승낙이 없어도 돼요. 승낙이 없어도 돼요. 본인 승낙이 없어도. 그런데 예외적으로 채무이행은 본인 승낙이 있을 필요가 있어요. 본인 승낙이 있어야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요. 원래는 본인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채무를 이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요. 예외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필요한 것이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물론 대물변제, 경계 이것도 중요하지만 세 가지는 보통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거 세 가지가 있는데 찾고 하면 되니까요. 일단 전체적인 구조를 봤을 때 어떻게 되냐? 본인의 승낙이나 채무 이행이다. 그런데 본인의 승낙을 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을 할 때는 원래 본인의 승낙이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채무 이행임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승낙을 얻어야 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예외니까 이게 시험에 나오겠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자 그럼 정리를 해요. 거기 보시면 이제 여러분요 124조 법정을 보면 대리는 본인의 허락 줄과 본인 허락만 본인의 허락이었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 거기 줄고 그것을 자기계약이라고 하죠. 그래서 자기계약 동일한 법률행위를 하여 당사 쌍방 동그라미 대리 동그라미 그래서 쌍방 대리 그래서 허락이 있으면 자기계약이나 뭘 할 수 있다? 쌍방을 대리할 수 있다. 그러나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는 뭐죠?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앞에를요 자기계약 쌍방 대리하려면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채무 이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나 채무 이행은 그다음 할 수 있다 앞에다 써봐.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렇게 써봐.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이렇게. 채무 이행은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본인의 허락이 없더라도 할 수 있다 이 말이고요. 밑에 이제 대리권 줬죠? 그래서 대리권 이렇게 자기계약 쌍방 대리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은 1번 봐봐 밑에 1번 본인의 이익을 해치기 때문에 거기 줄과 본인의 이익을 해치니까 본인의 이익을 해치지 않으면 가능하죠. 그러면 2번 봐봐요. 아버지가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그의 자에게 증여하는 계약은 줄과 자기계약이나 유효 자기계약이나 유효 맨 끝에 써 자에게 아들이죠. 자에게 유리함으로 이렇게 자에게 유리함으로. 그런데요, 여러분 3번 봐봐요. 3번, 우리 3번은요, 아주 중요하고 모든 시험에 다 나왔는데요. 그러면 3번은 뭐냐? 이런 것이 봐봐요. 3번은 지금요, 건물이 딱 하나가요. 이게 딱 하나 경매가 나온 거예요.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는 사람이요, 서로 을한테요. 여러분 혹시 이제 자격증 따죠? 그럼 혹시 그 입찰 매수 대리인이라고 해서 교육을 별도로 받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를 대리할 수 있거든요, 경매. 근데 이걸 왜 교육을 안 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걸 왜 안 받죠? 그냥 받아놓으면 그냥 일단 그 벽이 하나 더 걸리잖아요, 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가가지고 다른 사람은 경매 대리 못 하는데 나는 한다. 그럼 대단해 보이지 않나요? 옆에는 없는데 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경매 입찰 매수 대리를 하는데 이 사람이 갑이라는 사람하고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서로 자기한테 이걸 하나를 놓고 낙찰을 받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갑한테 받으면 병한테 안 되고 병한테 받으면 갑한테 안 되죠. 알겠죠? 그래서 그걸 봐봐요. 그래서 입찰 절차에서 동일 물건에 대해서 줄과 2인 이상의 대리인 그것은 무효 동그라미하고 써 옆에다가 무권 대리 X. 원래는 무권 대리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는 뭐라고 했다? 그냥 무효 이랬다. 무효 이렇게. 그 다음에 본인의 승낙이 있으면 뭐였죠? 사채 알선 없죠. 알선 동그라미. 그 다음에 변호사가 뭘 한다? 강제 집행 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그 강제 집행 절차 써요. 압류, 가압류 이렇게. 본인의 승낙 없어도 대리는 뭘 할 수 있다? 채무이행 주로 채무이행. 채무이행 뭐죠? 금전 출납의 대리권이 있는 경우 변제기일에 본인의 승낙 없어도 줄고 본인의 승낙 없어도 맨 끝에 대리인의 계좌로 이체 가능하다. 이체란 말이 뭐예요? 채무이행이죠. 이체는 뭐다? 채무이행. 그러니까요, 대리인이요, 본인한테 돈을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돈 갚을 날짜가 되니까요, 본인한테 묻지 않고 본인 통장을 열어가지고 본인 통장에서 대리인 자기 통장으로 이체시켰다 이 말이죠. 가능하다 이 말이죠.
법무사가요. 법무사 줄고요. 맨 끝에 등기 신청행위 줄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 주식의 명의. 원래 이 주식의 명의는 써요. 맨 끝에다가 자기계약이에요. 자기계약. 가로 열고 닫고 자기계약. 이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거죠. 명의계세 이것은 어디 시험에 나왔냐면 주택거래사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어요. 나머지 다 시험에 나왔으니까 우리 시험은 두 번째가 시험에 나왔어요. 알겠죠? 두 번째하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우리 시험은. 그 다음에 6번 있죠. 6번은 기한 미도래 동그라미. 미도래 그러니까 도레미파 솔라 그게 아니고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 미도래. 다툼 동그라미. 항변권이 붙은 동그라미. 기한이 아직 도래하지 않고 다툼이 있고 항변권이 붙은 채무이행은 본인의 허락 없이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거기다 써. 본인의 허락 없이 거기를요 가로 묶고 거기다 써.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기한이 도래했다 이 말이죠.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본인 허락 없어도 가능 이렇게. 그러니까 기한이 도래하지 않는 경우는 본인의 허락이 있어야 되지만 기한이 도래한 채무는 본인 허락 없이도 가능하다 이런 말이에요. 이해되셨나요? 됐어요? 자 그럼 봐봐요. 이제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일권의 범위하고 남용하고 제한이죠. 마지막으로 소멸이 있어요. 소멸은요 봐봐요. 127조가 공통으로 소멸하는 것이고요. 128조가요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이게 공통. 여기 한번 볼까요? 자 그러면요 한 장 더 넘겨. 대리권 소멸 없나요? 응? 38페이지가 있어요? 자 38페이지 오세요. 죄송해요. 38페이지 있네요. 38페이지 대리권의 발생 변경 소멸이 돼 있죠? 오른쪽 맨 위에 발생 변경 소멸이 있죠? 소멸 보면 거기 나왔죠? 공통으로는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대리인은요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알겠죠?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거. 이런 법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임의 대리는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이 두 가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알겠죠? 공통이란 말은 뭐예요? 임의 대리, 법정 대리, 공통이 네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권은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리고 나서 뭐가 있어?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이렇게 있다고. 알겠죠 지금?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요. 법정 대리는 뭐다?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그 다음에 뭐가 있다? 제한 능력자가 뭐가 된다? 능력자가 된다. 능력자. 그러면 법정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건 뭐다? 임의 대리에만 있는 건 뭐가 있어? 수권행위의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다른 시험에는 뭐가 나오는지 얘기 됐어요. 임의 대리권의 특이한 소멸 사이로 수권행위 철회만 있다. OX, X. 수권행위 철회와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알겠죠? 그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 철회,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 여기서 임의 대리는 항상 뭐라고 나온다고?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 이렇게 뭐라고요? 법률 행위에 의하여 수여된 경우 항상 그렇게 나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거기요 한번 써봐. 성렬 후견 개시 거기다 써봐. 옆에다가 성렬 후견 개시 옆에다 써. 가로 닫고 뭐라고 쓰냐면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대리인이 된 후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아야 대리권 소멸. 됐죠? 다시 옆줄 하나 긋고 뭐라고 쓰냐면 옆줄 긋고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이미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 대리권 소멸 X.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요. 알겠죠? 대리권 소멸하지 않아. 무슨 말이냐? 잘 봐봐. 처음에는요 멀쩡한 사람이었어요. 멀쩡한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길거리 걸어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서 피성년 후견이 됐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대리권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어. 그걸 내가 알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때는 대리권이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모든 책임 누가 지는 거예요?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책임지기 싫으면 그런 사람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러니까요, 피성년 후견인은 무조건 대리권 소멸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더니 피성년 후견이 됐다. 피성년 후견인은 뭐죠?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일 처리를 못하니까 대리권이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인 걸 내가 알아. 알면서도 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을 했어. 그럼 모든 책임을 누가 지겠다는 거죠? 본인이 지겠다는 거잖아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두 가지를 정확하게 구별을 해야 돼. 아시겠죠? 대리권 소멸에서는 그 말이 조금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 위에다 써봐. 공통 그 위에다가 본인의 사망에다가 가로 닫고 뭐라 쓰냐? 본인 사망에다가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X 이렇게.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것은 대리권 소멸이 틀렸어요. 오직 본인은 뭐밖에 없어요? 사망 하나밖에 없어요. 대리인이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에요. 본인은 뭐밖에 없다고? 사망 하나밖에 없다고. 굳이 그 안 보고 써도 밑에 있잖아요. 대리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를 대리인을 본인으로 바꿔서 쓰면 돼. 알겠죠?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것은 된다 안 된다? 안 돼. 본인은 뭐밖에 없어? 사망 하나밖에 없다고. 사망 하나. 근데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본인의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러면은요, 어디서 많이 듣는 말이니까요, 반갑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반가우니까 손 흔들고 그냥 지나갈 수 있어. 알겠죠? 큰일 나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본인은 뭐? 사망, 파산, 성년 후견 개시. OX, X. 본인은 뭐만? 사망만. 그 다음에 피성년 후견인은 처음에는 멀쩡히 항상 그러니까 봐봐. 대리인이 사망, 대리인이 파산 선고,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 이 말이에요. 대리인으로 된 다음에 사망하고 파산 선고를 받고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대리권이 소멸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피성년 후견임을 알면서 선임한 경우는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면요, 잠깐 쉬었다가요, 이번 시간에 한 것을요 다시 한번 리뷰하고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여러분 40페이지요? 아니 40페이지 아니죠? 42페이지부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